어느 기간 동안에는 떨어질 수는 있으나 저점이 올라가면서 결국은 올라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빅데이터를 알고 있으면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씨앗 인베스트 빅토리 박상배입니다. 오른쪽과 왼쪽이 극단으로 치달렸을 때, 누구는 장밋빛 전망, 누구는 최악의 전망일 때, 이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달라집니다. 그 선택에서 절대로 양극단을 가더라도 필피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 그 선택이 궁금하십니까? 그럼 오늘 함께 보시면서 함께 해보시죠. 자, 양극단일 때 시나리오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때 지금의 위치가 이곳이라고 가정했을 때 A로 갈 것인지 B로 갈 것인지에 따라서 그 결과는 천양지차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데 2025년도, 2023년도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 여기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 달라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코스닥 거래소는 지금 현재 3000포인트 언저리고 코스닥은 1000포인트 근처입니다. 자, 여기서 어디로 갈지는 신만이 아닙니다. 버핏은 자기는 이거 모른다 그랬거든요. 90년 동안 거의 80년 이상을 투자한 버핏도 모르는데 일반 투자가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A라고 하는 국면으로 간다면 이제 최상의 시나리오죠. 2023년도에 거래소는 한 4,500포인트 가고 코스닥은 한 2,800에서 3,000포인트를 간다고 하는, 이건 코스닥이에요. 코스닥 거래소. 이렇게 가는 장밋빛 전망으로 예상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는 거래소가 2,000이 무너져서 1,800, 코스닥은 700이 무너져서 한 650, 이렇게 갈 수 있는 시나리오가 올 수도 있겠죠. 이 B라는 시나리오.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느 쪽에 갈지는 오리무중입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런데 답은 알고 있죠. 미국의 데이터, 영국의 데이터, 오랫동안 우리보다 먼저 앞서갔던 나라들의 데이터를 쭉 봐보게 되면 결국은요, 그래프가 이래요. 어느 기간 동안에는 이렇게 떨어질 수는 있으나 결국은 저점이 올라가면서 결국은 이렇게 올라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빅데이터를 알고 있으면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그럼 결국은 한국 증시도 전국에 처음에 100으로 시작했죠. 100포인트로 출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1980년도 초에 우리나라가 정식으로 거래소가 시작됐거든요. 그러면 30년이 지났는데 지금 30배가 성장했다는 이야기예요. 30배. 1997년도에 코스닥이 100으로 출발했는데 지금 현재 10배가 성장했어요. 10배가 20년 동안에. 그런데 지금 다른 나라들을 봐봤더니 IT, 첨단, 벤처 쪽이 지금 현재 굴뚝산업, 다우지수보다는 S&P 500, 그리고 나스닥이 훨씬 더 상승폭이 높습니다. 그럼 결국 우리나라 증시도 여러분이 예상해 볼 수 있죠. 어떤 예상을 해볼 수 있어요? 결국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몇 년도는 모르겠다. 이게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한국 증시도 어떻게 간다 여러분? 결국은 거래소 4,500포인트,
코스닥 3,000포인트가 넘어가는 언제쯤에 이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근데 오늘 now here 지금 오늘 시점에서는 지표가 어떻게 되냐? 지표가 지금 현재는 거래소 3,000, 코스닥 1,000입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일시적으로 몇 달에서 1년 정도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올 수 있습니다. 이건 내려올 수 있어요. 왜? 어떤 사건에 의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여러분 중에서 코로나가 터질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한 사태가 일시적으로 한 2달, 한 3개월, 메르스처럼 한 6개월 이내면 수습이 될 줄 알았는데 지금 현재 사건 터지고 나서 1년하고도 지금 현재 거의 좀 있으면 2년이 되네요. 좀 있으면 2년이 되는 이 상황에도 지금 안 풀려 있습니다. 그죠? 네, 후폭풍이 꽤 길고 가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앞으로 어떤 사건에 의해서 이 가격대가 밑으로 내려갈 수는 있으나 결국은 이것은 강력한 언더슈팅이 있다면 오버슈팅을 약속하는 거다. 언더슈팅이 있다면 갑작스러운 언더슈팅은 갑작스러운 2배의 오버슈팅을 예고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나리오는 사실은 하나야. 아까 양극단이라고 했죠. 단기적으로는 여러분 단기적으로는 양극단이 있을 수 있어. 그 기간이 1년을 정렬한다면 상승이냐 폭락이냐로 나눠질 수 있으나 대한민국의 올봉의 그래프를 봐보면 대한민국이 3년 이상 하락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일시적 하락은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 하락은 없다. 그럼 결국 뭐야? 이거는 이기는 싸움이네. 어떤 싸움? 망하지 않을 기업, 좋은 기업을 투자해서 길게 롱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물가는 상승한다. 결국 인플레이션 반영한 가격으로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기업의 매출과 이익은 올라가는데 주가는 내려가고 있다. 이거는 정상적이지 않죠. 결국 가치에 수렴하기 때문에 이 기업들의 주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 코스닥에서 오랫동안 IT 버블, 2000년 버블 이후로 꽤 많은 기업들이 살아남은 기업들이 구조조정과 혁신과 많은 노력을 통해서 4차 산업에 진입하기 위해서 꽤 많은 기업들이 노력했습니다. 우리나라 분들이 우리나라 기업의 우수성을 상대적으로 모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꽤 오랜 기간 동안 이 4차 산업을 준비했던 물밑의 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비록 코리안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몇 가지 악재가 겹쳐 있어서 수급적으로 조금 불리한 면은 있지만 결국은 언젠가는 이 코리안 디스카운트가 야금야금 풀릴 거라는 겁니다. 먼저 그 나라가 국운이 성하기 위해서는 문화가 번성합니다. 여러분 일본이라는 나라가 발달하기 전에 일본 문화부터 그 번성이 시작됐습니다. 요즘 K컬처가 인기가 있죠. 요즘 넷플릭스가 꽤 많이 한국의 컨텐츠를 이용해서 지금 현재 최근에 오징어 게임, 이제 최근에 지옥이라는 드라마를 비롯해서 한국의 전방위적인 열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IT 가전이나 한국의 브랜드, 국가 브랜드를 향상을 많이 시킬 거라는 겁니다. 이제 알게 모르게 예전에 우리가 메이드 인 저팬이면 믿고 샀던 그런 적이 있었죠.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브랜드로 인해서 한국의 가격 경쟁력이 좀 더 좋아지는 국면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요,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속도를 좀 내고 있습니다. 아직 미국은 금리 인상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 곧 11월 달에 금리 인상은 거의 확정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 0.75에서 1.0, 내년 1월에는 또 추가로 올리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1.25, 1.50 정도를 빨리 올려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했을 때 한국에 있는 투자가들이
선진국 미국으로 돈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먼저 선 안전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결국 천문학적인 돈들은 0.25와 0.50 사이에 때문에 어마무시한 돈이 이동합니다. 결국 이렇게 금리가 올리면서 언론들은 끊임없이 어때요? 망할 거다. 뭐 이렇게 금리를 감당하지 못해서. 물론 우리 주변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개인들은 감당하기 힘들고 그 다음에 소기업, 그 다음에 원래 체질이 약했던 기업들, 간신히 이자를 내면서 살았던 약간 부실했던 기업들은요. 어차피 이 사건이 아니었어도 문을 닫을 뻔했는데 일시적으로 금리를 낮춰주면서 그 생명이 연단된 시한부 기업인 거예요. 그 시한부 기업들은 이제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 사이에 구조조정을 확실히 잘해서 체력이 좋아지지 않았다면 결국 금리 인상 때 그 타격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주의할 점이 있어요. 거래소, 코스닥은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검증된 기업들이 들어온 겁니다. 우리가 늘 접하고 있는 그런 구멍가게가 아닙니다. 그래서 실물 경기에서는 금리 인상으로 따라서 타격이 올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같은 개인들도 금리가 오름에 따라서 아파트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한 달에 30에서 많게는 80만 원, 더 많게는 몇백만 원을 잉여소득이 줄어들면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면서 결국 소득의 욕구, 소비의 욕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이 학원을 3개 보낼 수 있었는데 하나를 줄일 수 있고요. 내가 헤어를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했다면 3개월에 한 번, 2달에 한 번으로 조정을 해야 될 겁니다.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실물 경제가 위축될 수는 있으나 대한민국은 여러분도 어떤 경제죠? 내수 경제입니까? 수출 경제입니까? 그렇죠. 결국 대한민국은 수출 경제이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엄밀히 말하면 덜 피해가 본다고 봐야 됩니다.